자, 이거 젖은 건 이쪽에. 아이고. 지상권 갑니다. 지상권 펴봐요. 자, 지상권. 지료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 아니다. 299페이지 오른쪽 4번 넘기시고, 존속기간 최단기간 30년 보장해줍니다. 경관건물 수목기준 기간 안정에도 오른쪽 30년. 자, 넘기시고, 효력 점유하면서 사용합니다. 동그라미 2번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존속 중이라면 지상권 저에게 넘기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별 3개짜리. 자, 처분의 자유죠. 따라서 절대적 처분의 자유.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오른쪽 팔레박스 할 수 있다. 거기 2번을 할 거예요, 이제. 자, 일단 303페이지. 303페이지. 303페이지 오른쪽 양거래 2번. 5월달에. 5월 첫째 주부터. 4월 말에 나오겠죠? 5월 첫째 주부터 저는 요약집으로 해요. 자, 2번 볼게요. 봐봐요. 지금 처분, 지상권 처분과 관련돼서 1번이 처분의 자유고, 오른쪽 2번이 이제 대부분 판례예요. 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 봐요. 지상권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 소유권이 주, 지상권은 종. 항상 소유권이 주, 지역권도 종. 피담보채권이 주, 유치저당권 담보물권도 종. 용익물권이든 담보물권이든 제한물권은 이 윗놈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 종된 권리예요. 자, 그러면 주종의 관계에 있으면 항상 부종성이 작동돼요. 부종성. 따라서 우리 10년쯤 토지 사용하다가 사정상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상권 처분의 자유가 있다겠죠. 지상권만 파는 거 아니야. 소유권도 같이 팔겠죠. 그래서 건물도 팔고 지상권도 팔고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럼 병이 새로 들어와서 식당 하겠죠. 이게 지상권 처분이야. 주인과 종놈은 함께 처분되는 거예요. 부종성, 수반성.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지상권자의 건물 양도에는 특별한 말이었으면 종된 권리인 지상권 양도도 포함한다. 맞는 질문. 주인이 팔리면 종놈도 함께 쩔쩔쩔 이전. 요역지 소유권이 팔리면 지역권은 부종하여 함께 이전. 똑같아. 주인이 팔리면 종놈도 팔린 걸로 보는 거예요. 자, 단 병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박아야지 지상권 취득하겠죠. 등기는 박아야 돼요. 왜? 매매니까. 양도. 자, 여기서 지역권,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 지역권, 저당권, 주된 주인과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지역권, 저당권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분리처분할 수 없지. 분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분리양도 못하죠. 주인과 함께 팔아야지. 종놈만 지역저당권 종된 권리인 종놈만 분리처분할 수는 없어. 하지만 지상권은 예외. 지상권은 건물만 팔 수도 있고요. 지상권만 분리 양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게 이렇게. 지상권자는 건물만 팔 수도 있고, 건물 안 팔고 종놈인 지상권만 분리 양도할 수도 있다. 부종성의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외우는 거야. 그게 오른쪽. 2번에 1번. 판례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종놈인 지상권도 함께 양도한 걸로 본다. 자, 물론 세 번째 줄 지상권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병은 지상권 취득한다. 그 말이고. 자, 동그라미 2번. 자, 오른쪽. 건물, 지상물을 건물로 읽어요.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밑에 중간 지상권만 분리 양도할 수도 있다. 즉 부종성의 예외예요. 지상권만. 그래서 지상권자와 건물 소유자가 한 놈만 팔면 불일치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말이 또 이것도 시험 기출지문이야.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지상권만 팔면 건물은 을거 지상권은 병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종놈은 지상권은 주인인 건물 소유권 분리양도 못해야 돼. 하지만 예외예요. 건물만 팔 수도 있고 종된 권리인 지상권만 팔 수도 있다. 이게 지역저당권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지역저당권이 훨씬 잘 나와요. 훨씬. 이놈은 덜 나와. 그래도 하긴 해야 돼요. 이렇게 외우는 거야.
지상권은 건물만 팔 수도 있고 종놈인 지상권만 팔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한 놈만 팔면 서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현상도 벌어진다.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다. 맞는 지문.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프린트물로 정리 딱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치료는 필수 요소 아니다. 1번에 1번. 약정이 있어야겠죠. 자, 넘겨요. 치료 체납 효과 3번. 여기가 중요하다겠죠. 2년 이상 치료 연체하면 의무 위반했다. 방패. 설정자는 소멸 청구로 소멸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고딕.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고딕 대법원 판례. 왕별 판례 할 거예요. 자, 봐봐요. 갑을 지상권. 자, 우리 갑한테 1년 치료를 연체했어. 1년 치료 연체. 1년치 치료를 못 냈죠. 그런데 갑이 땅을 팔아요. 지 소유 토지를 병한테 매매로 팔죠.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 양수. 그런데 을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가 주인이 바뀌었는데 또 병한테도 1년 연체한 거야. 자, 그럼 병이 새로 이사 들어온 토지 소유자 병이 너 뭐야? 전 소유자 갑한테도 1년 안 내더만 나한테도 1년 해? 너 좋아. 우리 법이 2년 이상 치료 연체하면 방패할 수 있으니까 들이댄 거예요. 너 나가. 합산해서 2년 됐으니까 토지 양수인 병이 지상권자 을에게 치료 연체를 이유로 한 2년 이상 치료 연체를 위한 소멸 청구한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안 됩니다. 합산 2년만으로는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전주인하고 합산해서 2년 된 것만으로는 소멸 청구 안 돼요. 이걸 외워요. 토지가 양도된 경우 이 양수인에게 2년 이상 치료 연체 요건을 갖춰야 비로소 병은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외워야 돼요. 토지가 넘어간 경우 양수인에게 2년 요건을 갖춰야 이 양수인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기출지문. 자, 지상권의 치료 연체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어.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교재 내용하고. 걸쳐 소유권 양도가 일어났죠. 소유권 양도 일어났죠. 전후에 걸쳐 갑한테도 1년 병한테도 1년 연체했다는 얘기. 자, 토지 양수인에 대해 2년 이상 치료가 연체되어야 양수인은 소멸 청구할 수 있어. 따라서 2번 이렇게 나와 시험은. 이걸 외워놔야 이걸 풀 수 있어. 따라서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소멸 청구할 수 없다. 합산 2년이 된 경우라도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왕별이야. 왕별. 그게 고딕이죠. 치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기출지문은 합산 이게 두 번, 세 번 나왔는데 프린트물로 정리. 프린트물로.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양수인에게 2년 연체야 토지 양수인은 방패할 수 있다. 그걸 외우고. 따라서 2년 안 됐어? 병한테? 안 돼. 합해서 2년이야? 안 돼. 합해서 2년이라는 얘기는 쥐한테 2년이 안 됐단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합쳐야 2년 된 거니까. 쥐한테는 안 됐지. 그래서 시험 지문은 이렇게 두 번째로 잘 나오니까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담보지상권. 오른쪽에 있죠. 4번.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지상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상권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대법원 판례예요. 이제 다 해버렸어. 우리가 다 했어. 이거 하나 남았어. 자, 설명 들어봐요. 을은 갑한테 1억을 담보대출 이렇게 은행, 저당권자. 갑은 채무자 겸 저당권 설정자. 갑 소유 토지에 저당권 박았는데 은행 을이 계약 하나를 갑하고 더해요. 무슨 계약을 하느냐? 저당권자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 아니, 은행 너 왜 지상권 계약을 했니? 너 여기 토지 빌려서 농사 지을 거니? 너 왜 지상권, 은행은 점유하지 않는데 저당권자는 너 왜 토지 사용 지상권을 계약한 거니? 그러니까 은행이 그래요. 저는요, 이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여전히 갑이 사용해요. 저 사용 안 해요. 갑이 여전히 설정자가 사용해. 대신 갑한테 당신 이 토지에 대해서 절대 건물 신축하지 마세요 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거예요. 즉 지상권자인 을이 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왼쪽 놈 설정자 채무자 갑이 사용해. 대신
건물만 올리지 마. 이 특약을 걸어놔요. 건물만 올리지 마. 즉 나대지 상태로 놓란 얘기예요. 이게 이 지상권을 설정한 목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은 이 토지가 계속 맨 땅으로 남아있는 게 좋아요. 나중에 건물이 소유자의 건물 올릴 수 있잖아요. 나중에 건물이 올라가는 순간 감가가 일어나 버려. 무조건 맨 땅이 더 가치 있어. 따라서 건물이 올라가는 순간 토지 저당권 설정은 나대지구 건물이니까 이 건물에는 법정 지상권은 태어나지 않겠지만 철거는 되겠지만 경매가가 훅 떨어져 버려. 토지 경매가가 건부 감가가 일어나서. 그래서 은행이 머리를 쓴 거야. 지상권을 설정하되 지가 사용하려고 설정한 게 아니라 저당권자는 사용 안 해. 이 저당 토지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 건물만 올리지 마. 신축 금지 특약을 걸어. 이게 바로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위해 필요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저당권자가 설정한 지상권. 이게 바로 그래서 저당권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지상권. 담보지상권. 담보 목적으로. 그러면 이 담보지상권은 대법원 판례 딱 3개만 나와. 지문이 3개밖에 없어. 우리 시험에 이 3개만 이해하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상권은 사용 목적 지상권이 아니라 건물 올라가는 걸 막는 지상권이죠. 따라서 이건 저당권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 저당권이 주, 지상권은 종. 그러면 저당권자한테는 채권이 있죠. 이 채권을 위해 저당권이 필요하니까 채권이 주, 저당권은 종. 이 지상권은 이 저당권을 위해 존재. 저당권이 주, 지상권은 종. 주, 종, 주, 종 이렇게 3단계가 일어나. 3단계. 다단계야. 다단계. 이 채권을 위해 저당권이 필요하고 이 저당권을 위해 지상권을 설정한 다단계야. 다단계. 자, 저당권이 주, 지상권이 종. 이걸 외워야 돼요. 담보 목적 지상권은 이 저당권을 위해 필요한 수단. 얘가 목적, 수단, 주, 종. 그래서 지문 하나. 만약 갑이 담보대출금 1억을 갚았다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면 채권 소멸, 저당권 소멸. 주인이 죽으니까 지상권 종놈도 소멸.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면 지상권도 당연 소멸. 당연 소멸. 이게 시험 4번 나왔어.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이놈이 가장 쉬운 게 많이 나왔어. 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쪽놈이니까. 쪽놈이죠? 쪽놈의 운명이야. 주인이 죽으면 채권이 가장 윗놈이잖아. 주인이 죽으면 종놈인 지상권도 소멸. 소멸. 지문 하나. 두 번째 지문. 대법원 판례. 자, 누군가 갑토지의 제3자가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지상권자 겸 저당권자, 저당권자 겸 지상권자 이 을은 저놈을 찾아가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지상권자 을은 지금 담보지상권자 을은 불법으로 건물 3자를 찾아가서 야 임마 불법 건물이니까 철거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은 무조건 철거되는 거야. 왜? 건물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가 박았는데 갑이 건물 올려도 철거. 제3자가 건물 올려도 무조건 철거야. 건물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한 지상권이니까. 누군가 불법으로 건물 올리면 무조건 이 담보지상권자는 철거하세요. 할 수 있어. 이해하세요? 그렇지. 이 담보 목적, 저당권자가 친 지상권의 목적을 알아야 돼. 이거야. 건물 올리지 마세요. 값도 올리면 안 되고 누군가도 불법으로 올리면 안 돼. 올렸다? 철거 청구할 수 있어. 자, 하나 더. 이놈이 건물을 통해서 불법으로 이 토지를 점거하죠. 6개월. 그러면 담보지상권자의 을은 이놈을 찾아가서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야 임마 6개월째 월세 내놔.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지상권자는 사용해요 안 해요? 지상권자는 사용 안 해. 사용은 여전히 갑이 해. 따라서 갑이 사용하든 병이 사용하든 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건물만 철거시키면 돼. 따라서 지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사용하든 지한테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무단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야. 없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세 번째가 잘 안 외워져. 외워야 돼. 이유. 사용하지 않으니까 손해가 없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손해가 없다. 되게 어려워. 사용하지 않으니까 손해가
없다. 이게 이유예요. 어려워. 그래도 해요. 이걸 이유를 그래도 외워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게 안 헷갈려. 그냥 손해배상 안 돼 하면 있었더라 없었더라야. 나중에. 하지만 저당권이 박은 이 지상권의 의무를 깊게 이해하란 얘기요. 아하, 너는 사용하지 않고 단지 건물 올라가는 것만 막는 거야. 따라서 누군가 건물 올라가면 철거 청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누군가 이 토지를 점거해도 너는 사용을 안 하니까 갑이 사용하든 병이 사용하든 너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손해배상은 돈은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철거 청구는 가능하지만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담보지상권에 나오는 지문 전부예요. 자, 어디로 가느냐? 4번부터 보는 거야. 4번. 일단 1번의 개념을 봐야 돼요. 양갈의 1번 첫 번째 줄. 토지에 대한 저당권과 함께, 즉 저당권자가 그 말이에요. 토지 저당권자가 이 토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그 토지의 지상권 설정, 이게 저당권자가 설정한 담보 목적의 담보지상권이에요. 자, 그러면 저당권이 주, 지상권은 쫑. 그런 말이 없어. 그냥 프린트물로 정리하시고. 자, 4번 가요. 4번에 고딕 봐요. 따라서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종노민 지상권도 소멸. 그럼 좌우에 적어놔야겠다. 4번 목차에 저당권이 주, 지상권은 쫑. 거기다 적어놔요. 교재 주종이란 말이 없으니까. 이걸 외워야 돼. 저당권이 주, 지상권은 쫑. 이걸 외워야 4번이 해결돼. 4번이. 그 주인인, 저당권이 주인은 또 채권이니까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당연 소멸. 별 3개. 이놈이 가장 많았어. 그 다음 저 위에 이제 1번으로 가봐요. 두 번째 줄 고딕. 자, 이 토지 위에 제3자가 누군가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어. 그러면 지상권자는, 이 담보목적 지상권자 을은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지상권이니까. 별 3개. 자, 밑에는 보지 마시고 2번으로 가요. 또한 이 놈은 철거 청구는 가능하지만 맨 오른쪽 첫 번째, 이 토지를 사용하지 않아. 따라서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놈 상대로, 무단 점유자 상대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도 없다. 누가 점유하든 사용하든. 별 3개. 그래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까지 나와요. 없다. 철거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안 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결국 외워야 돼요. 외워요. 그래서 담보 목적 지상권은 이 3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는 저당권자가 이 지상권을 취득한 담보 목적의 지상권을 공부를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법조문에 나와 있어. 타인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야. 자, 근데 지금 은행이 잡은 이 지상권은 사용해 안 해요? 안 해. 물권법정주 위반. 무효. 사용하지 않은 거 물권법정주 위반. 대법원은 담보지상권 무효로 날려야 돼. 아예 이런 판례가 나오면 안 돼. 물권법정주 위반. 왜 사용하지도 않는 이 지상권을 인정해? 물권 예외도 없는데. 따라서 대법원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은행이니까 무효를 못 때리는 거예요. 원래는 담보지상권 자체 나오면 안 되는 권리. 왜? 지상권은 사용하는 물권인데 사용을 안 하는 지상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바로 무효야. 담보목적 지상권은 물권법정 위반 무효입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은 떨어져야 돼. 원래는. 제 생각에는 그래. 근데 왜 이걸 다 허용을 해주느냐? 은행 편이야. 대법원은 대기업 편이야. 대기업 편. 은행 편. 은행의 가진 자 편이야. 대법원은. 제 생각은 그래. 아예 무효로 봐야 돼. 자, 이제 끝난 거예요. 어쨌든 담보지상권 나오는 게 딱 이 3개니까 외우면 돼. 주종. 주인 죽으니까 종놈도 죽어야지. 철거를 막 이걸 외워야 돼. 이 의미를. 건물 올라간 걸 막아야 되니까 올라갔어? 철거. 하지만 손해배상은 안 돼. 철거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왜? 사용을 안 해. 사용을 안 하니까 갑이 사용하든 병이 사용하든 아무 상관없어. 손해가 없어. 오케이. 자, 9번 지상권. 안 중요해요.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 봐. 308페이지. 9번 지상권은 이것만 보면 돼요. 자, 이거.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만 설정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은 안 된다는 것. 이것만 하면 돼요. 제1항.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하여 건물, 동그라미,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내용. 1번. 구분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건물 동그라미,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하기 위한 목적. 지하 또는 지상 공간 일정 부분만 상하 범위 정했어. 그래서 2번. 수목 소유 목적 구분지상권은 설정될 수 없다. 여기만 딱 별세기 받고 구분지상권 나머지는 나온 적이 없어. 나머지 법조문은. 수목 소유 안 돼요. 자, 봐봐요. 구분지상권이 뭐냐? 우리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그런데 이 구분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지표면을 사용하지 않고 공중하고 지하만 사용해. 자, 예를 들게요. 건물에 내가 광고판 하나 설치하죠. 건물 꼭대기에 광고판. 그게 구분지상권이에요. 또 지하상가 있죠. 이런 거. 지하 특정 부분만. 그래서 지하상가는 건물이고 광고판은 공작물 대상으로 한 법조문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하철 그런 것도 있어. 지하철도. 근데 현실적으로 구분지상권 안 하고 다 임대차예요. 임대차. 광고판 할 때 지상권이 현실이 없어. 일반 지상권도. 왜? 권리가 너무 힘이 세니까. 다 임대차로 하지. 저 1년 동안 광고판 광고할게요. 임대차로 해요. 임대차. 그게 구분지상권. 그래서 공중하고 지하 일정 공간 상하범위 정해서 그게 구분지상권. 지표면을 사용하지 않아. 따라서 수목 소유 목적 구분지상권은 태어날 수가 없다. 왜? 나무는 땅에 박아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요즘 시대에는 달라. 요즘 건물 옥상에 적용하죠. 법 개정해야 돼. 수목 소유도 된다고.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 소유. 왜? 옥상에 나무 심어. 여기도 있어. 이 옥상에도 안 올라가 봤죠? 나무 심어져 있어. 요즘 옥상 그 자연화한다고 잔디 깔고 막 나무 심어요. 따라서 민법은 개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전 시절에는 어떻게 지상에 지하에 나무를 심겠어. 그래서 나무를 안 넣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지하에도 나무 심을 수 있고요. 지상에도 나무 심을 수 있는 거예요. 현대 기술은. 그래서 민법 60년에 만들 때는 나무는 땅에 심어야 되니까 지상 일정 공간, 지하 일정 공간, 수목 소유는 구분지상권 안 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만 나와요. 구분지상권은 수목 소유 안 돼. 건물 기타 공작물, 지하상가 건물, 공작물은 광고판, 옥상 건물, 외벽, 광고판. 그거 생각하면 돼요. 끝났어. 자, 오른쪽 분묘기지권은 일단 딱 하나만 할게요. 분묘기지권 한 장 넘겨봐요. 분묘기지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법은 잘 안 나와요. 나중에 몇 개 나올 거면 정리하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오른쪽 311페이지에 4번 지료 지급 의무예요. 자, 이놈이 가장 중요해. 분묘기지권은. 자, 봐요.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효했어. 자, 토지 소유자가 지료 내세요 하면 취득 시효한 이 사람은 이제는 지료 지급 의무 부담합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작년에 바뀐 판례예요. 예전에는 취득 시효한 경우 월세 안 내도 된다고 했어. 근데 바뀌었어. 이제는 지료 내라 별 3개 박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그래서 분묘기지권 취득 시효하면 그 밑에 있는 땅값 월세 내라. 지료 지급 의무 있다. 이제는 지료 내야 된다. 분묘기지권 취득 시효한 자는 이제는 지료 내라. 지료 지급 의무 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오케이. 이제 한 장 넘기셔서 나머지 분묘기지권은 5월달에 제 요약집 가지고 이제 쫙 정리를 해버릴 거예요.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13페이지. 자,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놈이 왔어. 이놈이. 자, 이제 돌아버릴 거야, 여러분들은. 돌아버릴 거야. 너무 돌아버리지 마시고 차분히 한번. 오늘은 이해 위주로 할 거예요. 오늘은 이해 위주. 이해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외우면 돼. 키워드 잡고 외우면 돼요. 일단 이해가 잘 되면 안 외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봐요. 법정지상권이 뭐냐. 우리 저당권에서 법정지상권 한번 기초 잡았어요. 토지건물 소유자가 동일해. 갑갑.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토지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강제경매, 기타 적법한 처분으로 토지만 팔았어. 어느 하나가. 그 결과 갑갑 동일하다가 토지건물이 A값으로 달라졌어. 그러면 건물이 남의 땅 위에 있으니까 이 건물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소유권에 의한 물청으로 철거돼.
그래서 이걸 막아보자. 이게 법이 없으니까 우리 대법원이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가장 센 놈을 줬다겠어. 지상권. 이게 법이 주는 법정상. 문제는 성문법이 없으니까 관습법상. 그래서 이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나오는 제도가 법정지상권 제도. 저당권자가 친 경매로 이와 같이 달라지면 저당권에는 법 조문이 있어요. 법정상. 이 조문을 유추 적용해서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대부분이 만든 거예요. 결국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자가 치면 저당권 법정상권. 저당권이 아닌 그냥 매매 일반 채권자가 친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해요. 저당권자 은행이 친 경매는 반드시 저당권 실행 경매로 나와요. 이런 말이 없고 매매 갑이 토지만 팔았거나 또는 누군가 일반 채권자가 경매로 강제경매가 일반 채권자 친 강제경매로 이와 같이 갑에서 동일하다가 A갑으로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 그러면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개념 받고 성립요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겠지. 이 건물을 위해 태어나는 게 법정지상권이니까 당연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일단 큰 목 잡을 거야. 두 번째, 토지 건물이 처분 당시 기준으로 각각 동일할 것. 동일할 것인데 어느 시점 기준으로 동일해야 된다? 처분 당시. 그 다음 한 장 넘겨봐요. 큰 목 잡을게요. 그 다음 왼쪽 3번. 둘 중 어느 하나가 처분돼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달라질 것. 갑에서 A갑으로 달라졌죠. 그 다음 마지막 요건 4번. 이때 토지만 팔 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은 없을 것. 철거 특약 있으면 철거해야 되니까 이 철거 특약이 없을 것.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동일하다가 달라질 것. 철거 특약은 없을 것. 이게 관습법상 법정에 태어나게 요건이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온 지문을 이제 훈련하는 거 크게 봤으니까 잡아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지 이 건물을 위한 법정상이 태어날 테니까. 자, 이 건물은 대문 판례 별 3개짜리 미등기 무허가 불법 건물도 상관없다. 세트예요. 민법은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다 보호해줘요.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미등기 무허가 주택도 주임법 작동시켜주죠. 세트야. 그래서 등기 안 박아도 무허가 불법 건물도 다 법정상권 성립합니다. 그게 다시 와서 앞으로 와서 1번 성립요건 2번에 313페이지 오른쪽 토지의 건물이 존재할 것 거기에 첫 번째 줄 있죠. 중간에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법정상권 성립한다. 그래서 세트예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 주택 나오면 무조건 소수로는 다 권리 줍니다. 적용되고 이것도 잘 나와요. 노란색이니까. 자 이제 봐봐요. 두 번째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되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해야 되냐. 두 개만 외우면 돼요. 어느 시점 기준. 매매의 경우에는 을한 A한테 토지를 팔았죠. 이렇게 매매는 A 앞으로 등기가 된 시점. 즉 갑 소유에서 토지 소유권 등기 이전 등기 박으면 소유권 취득하죠. 즉 처분 당시는 매매는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갈 당시 동일하면 돼요. 자 하지만 강제경매는 누군가 강제경매로 날려버렸어. 어느 시점 기준으로 동일하느냐. 강제경매. 자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이 경매로 날아가려면 법원은 먼저 어떻게 한다. 압류부터 해요. 부동산을 압류로 묶어놓고 그 다음 경매 개시결정해서 경매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해야 돼요. 결국 처분 당시 기준으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해야 되느냐. 그에 관한 판례야. 매매는 등기 넘어간 시점. 소유권 변동 당시. 강제경매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말이 길죠. 그냥 줄여. 압류 당시 이렇게. 압류 당시. 압류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해야 된다.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2번에 1번 토지 건물이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각각 동일할 필요는 없고 소유권이 변동될 당시 동일이면 족하다. 이게 매매의 경우에. 매매의 경우 을한테 등기 넘겨갈 시점에 각각 동일했으면 되는 거야. 처분 당시 소유권 변동 당시. 자 다음 페이지 가봐요. 다음 페이지 5번 봐봐요.
방금은 매매의 경우 소유권 변동 당시 기준으로 동일하다라는 판례고 5번은 강제 경매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여기는 별 3개 하실 거예요.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자, 두 번째 쪽 오른쪽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외워요. 별 3개 하시고 어느 시점? 압류 당시 이제 외우는 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압류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전체로 외워야 돼. 압류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 판단한다. 이렇게 압류 당시 그러면 문장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이렇게 나오겠지. 우리 실제 기출지문은. 그래서 압류 당시, 처분 당시, 소유권 넘어갈 당시, 매매, 강제경매. 자, 이제 또 봐요. 이제 흑판 봐요. 흑판 봐봐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죽는 거야. 지금부터 대부분 판례를 할 거예요. 자, 죽을 필요 없어. 어렵지 않아요. 자, 봐봐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토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 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박았어. 그런데 토지가 경매로 날아가서 달라졌어. 그럼 이 건물의 법정상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결론이 성립하지 않는다. 없다로 끝났죠? 그럼 이걸 한번 이해를 해볼 거예요. 왜 성립하지 않는지. 자, 앞으로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구별하는 게 우리 시험 공부 대상이에요.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다가 거의 대부분, 성립한다는 우리가 공부할 건 딱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9개는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할 수 없다가 많겠다.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이해를 하는 거예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 자, 토지 갑 건물인데 갑 건물은 등기 안 박은 미등기 건물. 그걸 우리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샀어요. 그런데 함께 산 을이 어디에만 등기 박았대? 토지만 소유권 등기. 을이 토지에만 소유권 등기 받은 거야. 자, 왜 건물에는 등기를 안 박았을까? 미등기니까 못 박았지. 미등기니까. 얘는 받고 싶어도 못 박았지. 그래서 토지만 소유권 등기. 자, 그 후 이 대지가 경매로 날라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양수했고 을이 소유권 토지만 받고, 이건 미등기를 못 박았겠지. 그 후 어떤 사람 달라져요. 그 달라졌다고 무조건 나와. 우리 지문은. 그러면 이 건물이 을이다가 A을로 이렇게 동일하다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태어나느냐? 결론, 태어나지 않아. 그럼 이걸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왜 을 동일하다가 을 달라졌는데 왜 안 태어나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유야. 사라졌어. 이 건물은 누구? 을 거, 갑 거야. 매수인이 등기하지 않았으면 얘는 소유자가 아니야. 건물 소유자. 소유자는 여전히 암노, 갑이죠.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취득. 하지만 건물은 샀지만 매수인이 등기 안 박으면 건물 소유권, 우리 했죠. 미등기 건물 양수해. 등기하지 않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물은 소유자 갑소유. 그러면 을갑이다가 달라졌으니까 동일하다가 을이다가 달라져야 법정지상권이 태어나는데 을갑이다가 달라졌으니까 동일 요건이 탈락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 동일성 요건이 탈락돼서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볼 때 이렇게 그려서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결국 키워드 잡아야 돼. 이제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나오면 성립하잖아요. 앞으로 이걸로 이제 훈련할 거야. 함께 미등기고 같이 하셔야 돼. 함께만 하면 안 돼. 토지와 반드시 이 건물은 미등기해야 돼. 미등기 건물이니까 토지만 등기 박아서 건물은 소유자가 아니겠네. 와, 여기서 유추하면 엄청 좋지. 너는 토지만 양수 매수인이 토지만 등기 박아서 건물 등기 안 박았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게 아니겠구나. 동일성 탈락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좋지만 상관없어.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나온 순간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 해결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일단 흑판부터 봐요. 교재는 나중에 정리해도 돼. 지금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봐. 자, 토지 매수인이
같이 해버릴게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 을이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 갑의 승낙을 받아. 갑의 승낙을 받아. 무슨 짓거리 했어요? 건물을 신축했지. 건물을 신축. 그거 무슨 일이 났어? 신축 후 이 매매가 해제됐어. 해제 동그라미 칠 거예요. 그러면 이때 관습법상 법조항상 무조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그걸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면 봐봐요. 토지를 산 토지 매수인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 승낙받아서 건물 올렸지. 올려. 아직 소유자 아니지만 건물 올렸지. 왜 승낙해 줬으니까.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어?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죠. 그러면 달라질 거야. 무조건. 그러면 왜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느냐? 마찬가지야. 동일요건 탈락. 자, 토지를 매수인이 등기했어 안 했어? 등기 안 했지. 그러면 법적 소유자는 암놈, 갑이에요. 갑, 건물은 지은 놈, 을. 그러다가 달랐죠. 해제로. 해제되면 이건 이미 갑이기 때문에 의미도 없어. 여전히 갑이야. 따라서 동일하다가 을 해제돼서 갑으로 복귀하니까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법정에서 성립하는데 애초에 이 토지는 등기를 매수인 안 해서 을이었다는 얘기지. 동일하다가 달라졌는데 동일성 탈락. 이게 이유예요. 자, 이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결국 좀 있다. 해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원인 무효고 원인 무효면 성립하지 않거든요. 이걸로 잡는 거야. 엎어치나 매치나 결론은 똑같아. 해제라는 두 글자가 뜨면 원인 무효. 원인 무효가 되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거든요. 이제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는 원래는 공부는 동일요건 탈락으로 해야 돼요. 아하, 매수인이 샀는데 토지를 샀는데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매도인 승낙받아서 건물 신축 그 후 해제됐죠. 그러면 원래 정석대로 공부하려면 을이 매수 사서 등기 안 했구나. 그 후 건물 신축했구나. 나중에 해제되면 토지 소유권은 갑한테 복귀하게 되잖아요. 근데 동일하다가 복귀한 게 아니라 사실은 토지는 이제 갑으로 복귀하니까 해제되면 사실은 을 소유가 아니라 갑 소유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법정상은 태어나는데 이 동일 요건이 탈락됐다는 얘기지. 동일하지 않았으니까. 토지는 갑, 건물은 을이니까. 을에서 달라져야 법정에서 성립하는데 이 요건 탈락이지. 하지만 이게 어려우니까 이건 결론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빨로 그대로 나오니까 그냥 해제로 잡자는 얘기예요. 키워드를. 그래서 해제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성립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오케이. 이제 하나 더 있어. 그 다음 이제 한 장이 넘어가 있나? 페이지 314페이지. 일단 페이지는 314페이지 왼쪽 펴 놓으시고. 자, 이제 세 번째 요건. 토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강제 경매 기타 적법 원의로 처분돼서 달라져야 돼.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예요. 그 목차에서 왼쪽 맨 밑에 목차 있죠. 3번. 처분으로 달라져야 돼. 처분으로. 따라서 이제 1번 판례가 해결돼. 둘 중 어느 하나가 적법한 매매나 팔았든 강제 경매로 날라갔든 기타 적법한 처분으로 달라져야 돼. 그런데 1번. 원래 동일인 한 사람에게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가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돼서 달라졌대.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요. 왜? 원인 무효는 처분이 아니니까 무효로 달라진 거예요. 무효로 달라졌어. 처분으로 달라진 게 아니지. 판 것도 아니고 경매로 날아간 것도 뭘로 달라진 거야? 원인 무효. 원인 무효가 밝혀져서 이 등기가 말소돼서 달라졌대. 처분으로 달라진 게 아니죠. 처분 요건 탈락이야. 처분 요건. 동일 요건 탈락을 지금 2개 받고 처분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원인 무효가 밝혀져서 복귀한 거지. 무효로 인해 암놈한테. 당연 복귀니까. 그래서 처분으로 달라진 게 아니니까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원인 무효로 달라진 게 판례 2개가 나와요. 이게 이제 해제가 나오는 거야. 이건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해제에서도 이 판례 가지고 한번 공부할 게 있거든요. 자, 이건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봐요. 토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자, 봐요. 설명 들어봐요.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샀는데 제가 계약 해지할 때 한번 설명했어. 을이 잔금 2억을 줘야 되는데 잔금을 못 줘. 그래서 을이 토지 매수인 을이 갑한테 요청을 하지. 갑 저한테 먼저 등기 좀 줘요. 그럼 저 담보대출 일으켜서 꼭 잔금 처리할게요. 그래서 갑이 먼저 잔금 안 받은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준 사건이에요. 자, 기억 안 나겠지? 해제해서 또 할 거야. 토지 매수인이 잔금 안 준 상태에서 먼저 등기를 박아. 담보대출 일으켜서 잔금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넘겨줬지. 자, 이 상태에서 건물을 을이 올린 거야. 매수인이 건물을 올렸어. 그런데 그 후 결국 잔금을 안 주니까 갑이 이 계약을 해제했지. 잔금 채무불이행으로. 그러면 등기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을, 건물도 신축자 을 동일해. 해제하면 당연 복귀. 이 자리에 갑이 들어선다는 얘기지. 소유자는 을에서 갑으로 당연 복귀하니까. 매매가 해제로,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소유자는 암놈, 토지 소유자 갑으로 복귀돼. 그러면 을이다가 갑 을로 바꿔졌으니까 법정상에 태어나느냐?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요. 왜? 원인 무효, 해제라는 원인 무효로 달라졌기 때문에. 원인 무효로 달라졌기 때문에 해제라 원인 무효. 처분해서 을이 둘 중 하나를 처분한 게 아니지. 둘 다 지 거야. 토지도 등기박에서 지 거, 건물도 지가 올렸으니까 지 거. 둘 중 하나가 아까 처분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이건 해제를 통한 원인 무효로 당연 복귀했어. 그래서 처분 행위가 없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자 봐요. 해제하면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해제, 원인 무효. 이 단어를 결국 외울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은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토지 매수인 을이 잔금을 안 준 상태에서 등기를 부탁해서 박았어. 그러면 잔금을 안 준 상태에서 건물 올리면 돼, 안 돼? 잔금 안 준 매수인이 건물 올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 올렸다. 그 잔금 결국 못 줘서 갑이 해제하면 이 건물은 철거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잘못한 거예요. 잔금을 안 준 상태에서는 건물 올리면 안 돼. 그래서 너 임마 잔금도 안 준 상태에서 건물 올리면 안 되지. 결국 네가 잔금 못 줘서 갑이 해지해서 네 건물 철거돼야지. 뭔 30년짜리 법정상 잘못한 너한테 주겠어. 이렇게 이해도 돼요. 매수인이 근데 잔금 미지금 여기 지문에 안 뜨니까 이건 해제에서 필요한 내용이고 이걸로 외우란 얘기예요. 결국은 이건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번 얘기한 거고. 그래서 매매계약이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그럼 법정상권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계속 성립하지 않는 것만 보고 있어. 그래서 원인 무효로 달라졌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자, 하나 더 여기까지 하고 쉴 거예요. 토지를 명의신탁한 후 토지 명의수탁자가 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는데 그 신탁자가 명의신탁, 유효명의신탁이야. 유효명의신탁 해지가 나오죠. 명의신탁 해지에서 달라졌어. 그러면 토지를 이거 이해해버리면 돼. 토지를 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수탁자가 그 후 수탁자가 이 토지에 건물을 올렸지. 그런데 그 후 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에서 달라집니다. 명의신탁 약정. 자, 명의수탁자는 나중에 신탁자 남편께서 부인 그동안 고생했어요. 이제는 저한테 등기 넘겨주세요.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하고 소유권 아까 취득시효 배웠죠. 해지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수탁자는 신탁자가 나중에 명의신탁 해지하고 돌려달라고 하면 등기도 넘겨줘야 되고 토지도 넘겨줘야 돼. 왜? 지는 등기만 부탁해서 받고 있지 지 거 아니거든. 돌려줘야 돼. 그런데 이 명의수탁자가 토지 명의수탁자가 건물 올리면 돼, 안 돼? 건물 올리면 돼, 안 돼?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건물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 명의신탁 해지해서 돌려달라고 하면 이 건물은 철거되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철거된다. 원인무효다. 해지가 뜨면 원인무효. 안 돼. 수탁자, 너는 건물 올리면 안 돼. 느껴야 돼. 이걸 읽고, 수탁자가 건물 올렸어. 이건 이렇게 느낀 게 더 좋아요. 하지만 해지, 어차피 같이 갈 거니까. 해지가 나오면 무효야, 무효. 해지 효과는. 그래서 처분이 아니지.
수탁자의 지검을 처분해서 달라진 게 아니라 신탁자가 해지에서 복귀한 거요. 이전 등기로. 그래서 해지를 통해 달라진다 이런 말이 뜨면 처분이 아니야. 해지로 무효가 돼서 복귀해서 달라지는 거야. 처분이 아니니까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단어 3개 나왔죠. 원인무효, 토지매매계약, 해제, 맹신탁, 해지 이 세 놈이 같은 동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어디 가시느냐? 그 위에 3번을 보는 거예요. 왼쪽 314페이지. 3번. 두 번째 줄. 원래 동일인 한 사람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 바로 떨어져요. 밑에. 원인무효가 밝혀져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달라지면 원인무효 동그라미. 원인무효로 달라졌죠. 원인무효로 달라졌구나. 이것만 보는 거야. 원인무효로 달라졌다. 소수로 가요. 법정상 성립하지 않는다. 왜? 밑에 처분으로 달라진 게 아니니까. 왼쪽이 저거 처분이 아니니까. 괄호 열고 처분 아니니까 괄호 닫고.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둘 중 어느 하나를 처분, 적법한 처분으로 달라져야 법정상권 태어나는데 너는 처분이 아니라 원인무효가 밝혀져서 달라졌구나.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원인무효가 나오는 게 어디 있느냐? 없네. 토지매매계약 해제가 없어. 교재 없어. 프린트 눌러 정리하세요. 토지매매계약 해제, 맹신탁, 해지. 그 두 개를 딱 정리하시오. 그 다음 앞으로 와봐요. 앞으로 좀 다르지만 오른쪽 맨 밑에 2번 있죠. 이게 해제가 나오니까 여기서 할게요. 자, 어디 가느냐? 토지 소유자가 이게 아니야. 토지 매수인이 건물 신축을 밑에 매도인이 승낙했죠. 아까 그거야. 그 후 적법 해제됐죠. 이건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그게 더 좋아. 참. 이거야 이거. 토지 매수인이 이게 우리 실제 기출지문이라고. 기출지문이 제일 좋다겠죠? 토지 매수인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 승낙받아 건물 신축하는 매매 해제 그거야. 이걸 이 판례 원문을 출제위원이 이렇게 이쁘게 꾸민 거요. 풀하고 이쁘게. 그래서 기출지문을 자꾸 읽으라는 얘기. 프린트물을. 그래서 이게 매도인 승낙받아 두 번째 매도인 승낙받아 첫 번째 오른쪽 건물 신축한 후 이 매매가 해제된 경우 관술법상 법정상 성립하지 않아. 이것은 해제 동그라미예요. 그냥 해제. 어차피 결론이 해제로 잡아채면 되니까.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죠? 그러면 처분이 아니다. 원인무효로 달라졌구나. 이렇게 같이 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사실은 이거야. 동일요건 탈락이야. 동일요건 탈락. 그래서 지금 동일인솔 여기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원인무효 여기 있으면 안 돼. 저기 3번으로 가야지 목차가. 안 그래요? 동그라미 3번은 저기 양가로 3번에 1번으로 들어가야 돼. 왜? 처분으로 달라진 게 아니고 목차 속에 들어가야지. 교재를 잘못 구성한 거지. 4번은 여기 맞아. 왜?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있죠. 4번. 두 번째 줄 봐봐. 4번. 자, 두 번째 줄 중간.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그 다음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까지만 밑줄. 그 다음에 함께 토지와 미등기 함께 여기가 동그라미 빵. 그 뒤는 읽지 말아요. 소수로만 읽어. 법정상권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다른 판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본 판례하고 달라요.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 아까 그게 함께 이게 나와. 이게 우리 기출은 어디 가서 함께 넘어갔네. 이놈 함께 이게 나와요. 우리 기출은 이 판례가 예전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와. 주로 이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놈이 토지만 등기받고 그 후 달라져요. 그러면 이 건물의 법정상은 성립하지 않는다. 없다. 그냥 없다. 결론은 뭐라고. 이거 다른 판례니까. 이 판례 아니라고. 흑반 판례가 아니라고. 이건 왕별이야. 왕별. 그래서 대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왕별. 그 다음 원인무효 3번도 왕별. 이 두 개가 왕별. 그리고 원인무효 왼쪽에 적어놔요. 토지 매매 계약 해제, 명의신탁, 해지. 원인무효는 같은 동네. 자꾸만 처분이 아니야. 원인무효로 달라졌으니까 저기 밑에는 3번, 양가로 3번 처분 요건 탈락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10분만 쉬고 나머지 합니다. 아직도 남아.